안녕하세요. 저는 사회교육과 홍지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사회교과서에 담긴 전통문화에 대한 내용을 비교 분석하고, 그리고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전통문화 탐구활동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교 분석을 설명하기에 앞서 교과서 3권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배웠던 시절의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교과서를 살펴보았는데 전통문화에 대한 개념이 직접적으로 소개되지 않고 전통문화를 문화 관련 개념 속에 녹여서 사례로서 등장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전통문화의 개념을 다루는 교과서를 찾아보니 2015 개정 교육과정 통합사회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가 다른 3권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부터 비교 분석할 교과서 3권은요. 통합사회, 미래엔, 천재교육, 지학사입니다. 이것을 분석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제가 교과서를 보면서 나름 기준을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먼저 단원 구성을 살펴보시면 셋 다 문화와 다양성이라는 제목 아래에 문화와 변동과 전통문화 소개, 전통문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세 교과서 모두 핵심 내용을 2가지로 잡았는데 첫 번째는 전통문화의 의의, 두 번째는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 방안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통문화를 다루고 있는지 내용 구성을 보시면 세 교과서 공통적으로 전통문화의 의미와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킬 방안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엔에서 전통문화의 의의를 천재교육과 지학사에서는 전통문화의 역할을 다루고 있는데 사실상 의의와 역할에 담긴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은 지학사였어요. 전통문화가 사라질 위험성이 생긴 배경, 그리고 전통문화가 사라지는 것의 의미에 대한 개념이 들어있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를 다루고 있는 분량은 미래에는 3장, 천재교육은 1장, 지학사는 1.5장으로 미래엔에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에 나온 사례를 안 보고 넘어갈 순 없죠? 미래엔에서는 대한민국 전통 문화의 사례로 한복, 효사상, 품앗이, 상부상조 정신 등 다양한 예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전통 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킨 사례로는 퓨전 국악 뮤지컬 판타스틱을 들어 전통 음악인 국악을 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천재교육에서는 대한민국의 전통 문화의 사례로 김치와 떡볶이를 다루고 있었고요. 그리고 전통 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킨 사례로 떡볶이를 들면서 외국인의 입맛에 맞는 카레나 칠리 소스 중에 외국의 소스를 결합하거나 매운맛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전통적인 궁중 떡볶이를 현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학사에서는 특이하게 과거에 있다 사라진 풍습 사례도 있었는데요. 3년상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전통문화의 사례로는 한옥, 한복을 다루고 있고요.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발전한 사례로는 한글 디자인으로 장식한 옷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각 교과서마다 추가적인 내용이 있었는데 미래엔에서는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 노력하는 부탄을 소개하고 있었어요. 부탄에서는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 외국인 입국을 1년에 7,500명 제한한대요. 너무 많은 외국인이 들어오면 부탄의 환경이나 문화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다고 하네요. 그 밖에도 부탄에 여행할 때 부탄인 안내자를 반드시 통행해야 하는 등 독특한 문화 보존 및 관광 정책을 펼치며 정체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밖에도 세계 다양한 전통 문화의 예를 보여주면서 세계 문화의 다양성을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천재교육에서는 전통에 대해 선별된 전통과 전통의 발명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전통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우선 선별된 전통이란 전통은 과거의 많은 대상 중에 후세대가 선택한 것들만이 전통으로 남게 된 것을 보고 등장한 개념이에요. 그 예로 과거의 수많은 기회 중 일부만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그 예가 되겠죠. 전통의 발명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의 상당수가 사실은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역사적 근거 없이 새롭게 만들어진 덕수궁 수문장 교대의식이 예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지학사에서는 앞에 전통문화가 사라질 위험성을 연결해서 세계 언어 사멸 위기의 지도의 사례를 통해 다시금 전통문화가 사라진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하게 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표를 봤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 공통은 세 교과서가 모두 다뤘다는 뜻인 거 염두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전통문화의 의미, 세 교과서에 담긴 의미를 합쳐서 써봤는데요. 전통문화는 한 사회에서 과거에 형성되었고 세대 간 전승을 통해 현재까지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고 고유한 가치를 인정받는 문화를 말해요. 플러스 알파로 천재교육에서는 전통 문화는 고정된 상태로 그대로 이어져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와 접촉하면서 변형하거나 복원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대사회에서 전통문화의 의의입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 사회 유지 통합에 이바지한다. 예로 효사상을 들 수 있는데요. 효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확대하여 사회 유지 통합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죠. 두 번째, 문화의 고유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한다. 한글이나 한복 등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가치가 있죠. 이런 것들은 문화의 고유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세계 문화의 다양성을 증진한다. 세 번째, 전통 문화가 사라질 위험성. 이것은 유일하게 지학사에서 다루고 있었던 부분이었죠. 전통 문화가 사라질 위험성에 놓인 배경은 현대 정보화 세계화로 외래 문화가 들어오게 되고 문화 변동 속도가 빨라지면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전통 문화의 보존의 필요성이 있겠죠. 만약 전통 문화가 사라진다면 그것은 현 세대 간 단절뿐만 아니라 정책성 약화가 되는 악영향을 주죠. 자, 두 번째 키포인트였죠. 전통 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방안.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전통 문화를 현실적인 여건에 맞게 재해석, 재평가할 필요가 있고 아니면 새로운 문화 요소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재구성하거나 개선을 하는 거죠.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새로운 문화 요소나 외래 문화 요소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세 가지 교과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천재교육에서는 하나 더 방안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한 사회의 전통 문화가 지닌 고유성과 독창성을 유지하면서 세계 문화와 교류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는 방안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비교 분석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전통 문화 탐구 활동을 소개하겠습니다. 교과서에서 전통 문화의 의의와 창조적 계승을 핵심 개념으로 한 것을 반영하여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 자료 1에서 토착어 소멸 위기로 중남미 문화에 지상이 온 사례를 들었고 이에 관한 질문으로 전통 문화가 사라진다면 그 사회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더 나아가 전통 문화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질문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료 2에서 한옥의 가치와 한옥의 건축 활성화하게 된 배경을 통해 전통 문화의 의의를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했고요. 자료 3에서 실제 주민센터인 공공기관을 한옥으로 만들고 현대적인 공간과 접목하여
전통 문화인 한옥을 창조적으로 발전한 사례를 보면서 이렇게 전통 문화를 계승할 수 있구나를 학생들에게 깨닫게 하고, 그렇다면 학생들은 전통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궁금하여 3번을 만들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관심 있는 전통 문화를 알아보고 발전 방안을 통해 학생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듣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전통 문화에 관한 내용이 담긴 사회교과서 비교 분석해봤고요. 그리고 탐구활동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